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요,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도요, 미국 내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에 한참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죠. 네. 그때 방송할 때에 아마 오래 하지는 못할 것이다. 금방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그 바로 다음 날 토요일 토요일 날 계속 이제 재판을 그 상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정인도 부르기로 가결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재판을 진행할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이 탄핵 재판을 추진한 민주당 쪽에서 표결에 붙여서 이제 실패했죠. 네. 탄핵이 실패하고 끝이 났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탄핵 재판이 그 추진하신 그 민주당 측에서는 볼 때는 많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을 텐데, 네네. 그 국민들을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왜 그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지 그 재판이 걸리고 있는 상원 회의실에 그 2층에 보면은 그 참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갤러리라고 그러는 그 참관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고 아무도 탄핵 재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네. 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어젠다들을 의회를 통해서 가결을 시키고 추진을 했으면 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 탄핵 재판에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의회가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는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겠다 생각하고, 이미 모두가 우리는 알고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네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대로 나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그 헌법에 있는 수정사항 14사항을 들어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네. 아직까지도 퇴임한 대통령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움과 그리고 상당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년 후가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네. 모든 하원 의원들이 다시 출마해야 되는, 벌써 1년 후면은 캘리포니아는 이제 예비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네.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 공화당이 잘 하면은 그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이슈는 뭐 좀 잠잠해질까요? 그래도. 그 사실 민주당 내에도 이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공격하면서 얻은 관심 외에는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관심을 얻을 만한 그런 사항들이 없고, 네.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4년 전에 그 이 오바마 대통령 정권 8년 동안의 상태로 복귀하는 모든 그 정책들이나 모든 어제 나온 그 이민법의 오늘인가요? 이민법에 이민 개혁에 관련된 네. 거라든지 보면은 완전히 오바마 정권 때의 시대로 돌아가는, 네. 혹은 더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떤 업적을 세워서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건지. 왜냐하면 작년 선거 때에
한석도 이 공화당 의석을 주 하원 의석 중에서 뺏어오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도리어 11석, 12석을 뺏겨버렸단 네. 말이에요. 대권은 가져오면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아주 열광적인 트럼프 대통령 같이 열광적인 지지층이 있는 분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염려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이 시간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요,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내 여러 카운티들이 뭐 학교도 열고 네. 비즈니스도 열고 네. 이렇게 다 오픈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이었죠.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경기 부양책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양책 내용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양책의 이름이요,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인데요. 총 96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600달러씩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600달러는 연방의회가 400달러 하는 별개로 또 600달러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심지어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이 600달러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이 부양책 안에는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21억 달러 규모의 무상 지원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섬 주지사가요, 계속 이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통 크게 부양책을 내놓을 줄은 또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백신이 계속 이제 접종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수치들이 내려가면서 비즈니스들도 오픈하기 시작하고 산업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주지사가 지금 이렇게 그런 지원책을 내놨는데 뭐 추진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말하는 one party government, 한 정당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자체 내에서만 이제 합의가 되면은 뭐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뉴섬 주지사가 지금 이제 리콜을 시도하는 쪽에 있으니 가능성이 생기기 네, 시작하니까 선심을 쓰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들은 한국 상황을 봐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다음 달에 제4차로 지난 총선 때 바로 전에 이미 모든 국민에게 현찰을 뿌렸고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이제 이유였죠.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 또 4차로 아마 뿌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대통령이 5차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호전이 되면은 더 이제 위로금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겠다. 네.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은 서울시장 하고 부산시장에 특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그런 걸 그건 사실은 자기 돈은 아니죠. 세금이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너무 국민의 돈으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지금 주지사도 지금 현재 리콜을 지금 시도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리콜 일렉션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 서명 숫자가 네. 약 한 150만 명 유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 올 한 후반기쯤에 특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일렉션을 통해서 이 주지사를 리콜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한 100만 6천 정도 160만 정도 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 정부의 총무처에서 받아온 서명이 유효한지 안 한지를 이제 일일이 다 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네.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그 서명을 받고 있는 측에서의 그 지금 계획은 200만까지 받아보겠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50만 서명을 더 추가로 받아서 그만 그 수치를 한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가 주 이 재정 상태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은데,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정 사정이 안 좋은지. 네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도 호전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을 이렇게 지원금을 쓰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 의심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좀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금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은, 특히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한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터를 잃고 그럴 때에, 그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에 제가 교인으로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인 교회도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이렇게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은 네. 교회 내에서도 좀 이렇게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내 것을 얘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있으면서 보면서 느낀 게, 미국 교회는 꼭 이제 그 따로 mercy ministry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헌금을 해요. 네. 그 목적으로. 그리고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인들의 상황을 늘 살피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으면은 그 자금을 가지고 집사들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 교회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정부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원래 미국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기부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병원들을 봐도 어떤 병원들은 Presbyterian Hospital 이런 이름이 네. 붙은 게 많아요. 네. 과거에 우리 교회들이 미국에서는 많은 그런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고 돕는 일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정부도 이 세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힘드신 분을 도우지만은, 우리 교회들도 이제는 너무 해외 혹은 이제 멀리 있는 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내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이 교인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특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정부에만 의지하지만 말고 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좀 생겼으면 어떻겠나. 집사들의 사역으로.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그 출석한 미국 매달 한 번씩 그 사역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집사들이 따로 관리를 하면서 네. 교회 내에서 필요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제를 위한 그런 지원을 위해서 그 자금을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물론 한국 교회도 그렇게 잘 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네. 네. 자, 그럼요. 저희가 앞서 나눴던 이야기 주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를 주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면에는 앞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운동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 리콜 가능성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리콜을 추진하는 쪽에서의 설명은 지금 서명을 충분히 받아놨는데, 네. 이 서명의 숫자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유권자의 서명을 받으면은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죠. 리콜 일렉션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게 네. 시기는 아마 한 올해 후반기쯤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서명이 유효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그 총무처인데 네. 그 주정부에 그쪽에서 이제
이 주관하시는 분들의 말은 그쪽에서 장난만 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한 200만 정도의 그 서명을 받아서 네. 꼭 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서명 이 숫자가 그 정도 됐으니까 뭐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뉴섬 주지사가 리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는 예, 한 상황이다. 20년 전에도 그레이 데이비스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런 식으로 리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당시는 아마 그 차량 그 등록세를 너무 올려서 아마 이 탄핵을 시도한 리콜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리콜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분이 주지사를 그만둔 적이 있죠. 예. 이미 전례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흔치는 않지만은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가 정말 민주당의 강세가 있는 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민주당 측 주지사가 리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게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권자들이 이상하게 투표할 때 이제 partisan race, 그러니까 이제 후보 옆에 자기 정당 그 표시로 R, Republican R이 있고 이제 REP 혹은 이제 민주당이면 DEP, DEM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당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 partisan race 할 때는 이상하게 캘리포니아 많은 유권자들이 자동적으로 그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 같아요. 정당만 보고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제 그 주민 발의안이라든지 그런 거 투표하는 걸 보면은 네. 꼭 민주당 성향의 그 이 유권자들이 다수는 또 그래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이 partisan race 이 정당을 밝히고 후보들이 선거하는 그런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절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를 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주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 상원과 하원을 양원을 다 4분의 3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4분의 3, 그러니까 네. 75%. 네.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그리고 statewide election, 그러니까 주 전체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뽑는 이제 자리가 상원 두 자리, 그 연방 상원 의원 2명하고 그다음에 주 정부에 관련된 8명이 자리가 있거든요. 다 100%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를 우리는 이제 one party government라고 하죠. one party state. 그러니까 한 정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주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치적 관련된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런 성향을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을 하고 이슈나 사람을 놓고 정당 관계없이 정당 표시 없이 이슈나 사람만 놓고 볼 때는 공화당이 이긴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러나 이 후보 옆에 정당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꼭 민주당을 찍는다. 그게 아마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이민자들이 민주당이 이민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미디어가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넓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세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럼 아예 모든 선거를 정당의 표시 없이 하면은 아마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많은 후보들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이 뉴섬 주지사가 리콜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때문에 지금 이 리콜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예. 계속 문을 닫고 뭐 네. 커퓨하고 이런 강경한 정책을 하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각 50개 각 주가 주 단위로 별도로 이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처음에 사태가 터졌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것을 이제 대처하겠다 그랬더니 모든 주의 주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특히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 대통령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물론 이제 연방 정부의 대통령은 외교나 이 다른 정부와의 카머스라든지 이게 국방이라든지 그런 게는 아주 힘이 세지만은 국내 이슈들에 있어서는 이제 주지사들이 각 주별로 네. 주들이 상당한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각 주별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하고 플로리다 주예요. 플로리다 주는 캘리포니아 반대로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치를 하는 걸 보면은 플로리다는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특히 지난 한 9월 달부터는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는 다들 우리가 이 정확하게 바이러스의 성격을 몰랐으니까 네네. 다들 셧다운하고 다들 코앞으로서 했는데 네.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부터 거의 오픈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거의 오픈을 하고 지금까지 지난 9월 달부터 한 6, 7개월 지금 오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50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심하고 가장 셧다운한 네. 클로징한 그런 스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이 감염자 수와 이 사망자 수를 두 스테이트 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민주당이 이 플로리다가 덜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히 오픈하고 네네. 한쪽은 완전히 클로즈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연방 그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교회에 그 예배를 못 드리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 네. 그런 이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정도로 아주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가 아주 그 제일 클로즈한 그 이제 그런 주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묶고만 사람들을 이제 집안에만 묶어놨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숫자도 있지만은 네. 아마 그 심리적인 그런 이런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오는 사망 숫자도 굉장할 것이다. 그런 아주 내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늘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평소에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좀 위축되고 이렇게 뭐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내가 가족 부양을 못 한다든지 이게 염려 속에 있으면은 늘 오랫동안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그게 우리 심리에도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사망 숫자도 상당할 것이라는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우측에 있는 사람들과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틀린데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틀린 것인데 이 두 주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하게 그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우측에 있는 분들은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며 가능하면은 개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Personal liberty,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줘야 된다는 그리고 정부는 가능하면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좌측에 계신 분들은 정부가 많은 일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나 국민들에게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정부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까 정부의 사이즈는 자꾸 커지고 공무원 숫자는 많아지고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정부는 클 필요가 없다. 작아야 된다.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 최소한의 일만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등 이렇게 최소한의 일만 하고 가능하면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도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 독립도 기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헤비핸디드 그러한 페런트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풀어주는 그래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래서 실수하면은 그걸 통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것 같이 상당히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좌측에 있는 분들과 우측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틀리죠. 이 주에 집권하고 있는 정치 그 정당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상황도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 이번에 확실하게 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계속 문을 닫고 좀 완강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내부에서만 계속 뉴스를 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완강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플로리다 주랑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엄격하게 좀 조치가 취해졌던 편에 속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디어도 이거를 하죠. 미디어가 자꾸 이제 우리에게 좀 이렇게 네. 염려하도록 그렇게 자꾸 방송을 하니까 미디어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뉴욕도 그렇고 자꾸 학교를 오픈하라 그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민주당이 센 주는 이제 노조들의 힘이 아주 셉니다. 네네. 지금 이제 보면은 선생들의 노조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일 큰 노조거든요. 정치적인 힘도 아주 막강해요. 그분들이 그 노조가 이 정치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자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이제 많은 민주당 그 정치인들을 이제 후원하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들의 입김이 아주 세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노조들이 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부터 완전히 스쿨도 오픈돼 있는데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오픈하려고 그랬더니 노조에서 특히 LA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들이 요구하는 게 많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네.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이 주지사가 뉴섬 주지사가 자기가 이제 발표를 했죠. 자기가 20억 불을 추가 예산을 가지고 학교 오픈하는데 사용하겠다. 네. 자랑스럽게 발표했는데 노조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주의회와 선생들 노조가 합의를 본 액수가 추가 예산 합의를 본 액수가 65억 불. 와. 그러니까 뉴섬이 발표했던 자기가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액수의 3배가 넘는 그러네요. 그런 액수를 쓰게 돼. 이번에 그 골든 게이트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예산이 96억인가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학교를 다시 오픈하는데 사용하는 추가 예산을 6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네. 아직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주임에도 노조들의 그런 이 요구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좀 학교 리오픈은 또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의 수치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그 수치만 놓고 볼 때는 다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생님 노조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뭐라고 그러겠죠? 한 4월 달 언제쯤 오픈하겠다고 그러겠죠? 일단 LA 카운티는 초등학교는 지난 16일부터 오픈해라라고 예. 명령이 나온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만 명의 인구 중에 매일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수가 20명 이하면은 네. 저학년들 학교를 오픈할 수 있고 7명 이하면은 이제 고학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 전체가 저학년을 오픈할 수 있는 수치가 됐고 특히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13명 매일 13명 10만 명의 인구 중에 13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중학교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수치에 가고 있는 거죠. 다가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오늘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에는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뭐 학교 리오픈도 그렇고 백신도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지 좀 그 정책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